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도별 영상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은경 신임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웬일인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황당한 실수가 속출했습니다. 정은경이 왜 정치 방역에 앞잡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화문은 집회에 참여한 애국 국민을 향해서 감염시킨 주범으로 조작을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쿠폰을 두고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해서 코로나를 핑계대고 전 가정에 돈을 나눠주고 금권 선거를 이 선거의 앞잡이로는 정은경 질병본부장이라는 것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정은경 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가 9월 13일까지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여 사람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국가로부터 폭력적 협박을 받고 있는 직권 남용죄, 강요죄, 직무유기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 교사죄, 통신비밀보호법 교사죄로 고발합니다. 범죄 사실 하나, 피고발인 장은경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3. 피고발인 장은경은 실내密閉된 공간 이용한 것을 4. 피고발인 정은경은 사람에 대한 역법조사를 위한 검찰의 제치 방법은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라 이태원, 홍대,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치하여 수도권 2차 대유행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공권력체 전 한서대학교 교수 국가로부터 폭력적 협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여당 의원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와 야당 의원들의 침묵 속에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국의 대처는 힘들었지만 훌륭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고 불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진과 방역당국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적응하겠습니다. 시민의 착취도 방역의 공든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습니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 두기를 감내하고 계십니다. 기필코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당기도 찜질방에 눕기도 어렵습니다. 격차를 키웁니다. 의원님들 힘듭니다라는 그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국민 여러분,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목조목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장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은 물도 안 갖다 놨네. 이제 물도 없노.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이후 교육 시스템의 변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특임 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하겠다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 국민들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과 최저의 의료 전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였지만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께서는 소설 써내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사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 오동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언론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청문회 때부터 추미애 장관에게 맹공을 펼쳐왔던 국민의힘은 취재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인데 그쪽 세우고 있어요. 네. 네,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혹시 한 말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이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그냥 저는 그냥 조사해서 이제 그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요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되지는 안 하고 걸 보여줘가지고 그 실물 보고 뭐 사진만 보여주시죠. 아니요 그냥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맞다고. 예 뭐 추미애 장관 아드님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저 있는 대로 얘기했고 그 검사님한테 물어봐요. 전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저기다 가서 얘기했고. 원조사랑 다르게 질문받은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저기다 물어보라니까요. 저한테 자꾸 그러시면. 오늘 당시 대인이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얘기하면은 그 검찰이 혼낼 낀데. 근데 사실 공평 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사이셔가지고 추미애 장관님 아들 문제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일단은요 오늘 제가 법안 발의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냥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언론인들이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좀 더 확인을 하고 쓰시는 거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가 얘기한 발로 뭐가 하나 나오면 그걸 똑같이 베껴서 몇십 개의 언론들이 그대로 쓰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 추미애 장관 그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소리에 대해서 그건 뭐 증거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도는 나왔으니까 스스로 그 필요 표명해야지.
청와대 국민청원 심우 7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출연자가 심우 7조를 얘기하자 갑자기 중단시키고 노래를 틀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그런데 심우 7조를 중단시킨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심우 7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되죠. 대통령님은 읽어보셨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잘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왜 정부가 나서갖고 무슨 세금 갑자기 두드려 물리겠다. 그리고 뭐 갑자기 뭐 투기꾼 잡겠다. 물론 그 중에 불법적인 분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심우 7조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네. 네. 장관님께서는 그 민심을 외면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의적으로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도 안 읽으셨다더니 제가 추가 질문을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심우 7조 읽어보셨냐고 지난번에 읽어보신다 그랬는데 안 읽어보셔서 좀 실망스러워요. 7가지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세금을 감면하라.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중시하라. 그리고 좀 가슴 아픈 얘기겠지만 좀 문제 있는 인사를 교체하라. 이런 민심을 읽는 차원에서 꼭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요. 네. 봐서요. 뭐 눈앞에 있으면 보죠 뭐. 그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까요? 예. 예, 그거 제가 그냥 개요만.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KBS 라디오 진행 뭐죠 관련. 재태승 씨가 조원산 심우 7조 관련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끊으면서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정답 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식은 아니에요 사실. 요건 갑자기 들어온 콜이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콜이라고 이게 진행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콜이 들어왔냐? 심우 7조 관련 얘기를 하니까 끊어버린 겁니다. 심우 7조 관련 얘기를 못하도록. 이제 이번 주부터 PD가 좀 바뀌어서 오늘 그 이제 11분 진행을 하고 원래 퀴즈 정답을 음악 나가기 전에 그거 변명이에요. 아니 대화하다가 말을 끊었는데 그 말을 끊어버려 가지고 그게 안 이어지면 그거 나중에 그 말을 계속하게 해가지고 그 말을 완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퀴즈를 내는 것만 음악 전에 하는 거를 음악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만 바뀌었다. 심우 7조 관련 얘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어쨌든 진행자가 갑자기 오더 들어왔다. 끊고 음악을 트네요. 음악도 BTS 다이너마이트 급하게 고른 듯.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법정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대중에게 익숙했던 과거 시절 모습과 많이 다르다 보니 취재진도 조금 낯설어합니다. 정식 재판 받게 되셨는데 신경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식 재판 받게 되셨는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나옵니다. 정식 도박이라는 데는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정식 도박이라는 데는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정식 재판이 해부됐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홍대 주점 관련해서 의혹, 횡령 의혹 알고 계셨습니까? 이하이 알려주시면 인정하십니까? 잠시만요. 해부됐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앞에 길 좀. 와, 다 달랐어 이거. 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재판 받게 되셨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현석이. 딴 사람이 들어갔어. 도박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정식 재판을 해보냈는데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